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식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고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송재준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들은 주로 난청이나 이명, 어지럼증 환자들이고, 최근에는 뉴라이브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어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브레인 테라피 유튜브 채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는 절대 안 쓰는 이어폰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그 커널형 이어폰은 굉장히 작고 귀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이어폰인데요. 상대적으로 소리를 고막 가까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귀를 완전히 꽉 막게 되기 때문에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서 미생물 증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도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폰 모양에 따라서 이제 청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뭐 골전도 이어폰, 헤드폰, 뭐 커널형 중에 귀에 나쁜 순서대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귀에 나쁜 순서대로 한다면 커널형, 헤드폰,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커널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 깊숙이 위치하기 때문에 귓구멍을 막아서 압력을 높이고 소리 전달을 크게 하기 때문에 달팽이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웨이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형은 상대적으로 그 소리의 음원이 고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음량이 클 경우 달팽이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어폰 사용 때문에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가 실제로도 많은가요? 네, 최근 청소년들도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음악을 듣는 청소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쓰던 이어폰을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이어폰에는 잘못하면 거기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폰은 어떻게 보면 개인 위생용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잘 때 이어폰을 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 이어폰을 사용하면 좀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수면이나 운동 중에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소음 노출로 인해서 청력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귀 습도가 올라가서 웨이도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소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장시간 소리를 듣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를 끼쳐서 수면의 질을 저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 사용 등으로 청력에 이상이 생기면 뇌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문제일 뿐만이 아닙니다. 청력이 나빠지게 되면 말소리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집중력, 언어 처리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 치매의 위험이 5배까지도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청으로 발생하는 이명도 치매의 발병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를 위해서 미주신경 자극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뇌 가소성을 향상시켜서 이런 이명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주신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10번째 뇌신경으로서 이 몸통 장기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미주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부교감 신경을 향상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의 이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음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건강한 이어폰 사용법을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WHO의 60-60 법칙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사용하고 하루 60분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1시간 사용 후에는 최소한 5분 이상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웨이더염이나 고막염이 있는 경우는 커널형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폰 소독은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해서 귀에 닿는 부분을 위주로 소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고무캡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폰 자체를 막 자주 교체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이어폰 자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이어 캡, 고무 캡 부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어 플러그처럼 이제 소음을 차단하는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면은 뭐 귀마개라던가 네. 청력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어 플러그나 귀마개 자체가 청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의 소음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서 이어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거나 이명이나 청각 과민증이 있는 경우 주변의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울려서 들리고 갈라져서 들리는 등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소리들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어 플러그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귀 안의 청결 관리법도 좀 관심이 많은데 뭐 귀를 자주 파는 게 좋다, 자주 파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봉으로 이렇게 귀를 파는 게 좋은지 나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면봉으로 귀를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면봉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겉에 있는 것들은 면봉으로 어느 정도 빼낼 수가 있지만 중간 이상, 일정 깊이 이상에 있는 귀지들은 면봉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안쪽으로 귀지를 밀어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면봉을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귀지를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는 거의 빼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과 기구를 사용해야만 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면봉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고막 천공, 고막에 구멍이 나는 환자들 중에 한 30% 정도는 면봉이나 귀파개 등을 사용하다가 다쳐서 고막이 천공되는 경우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귀지는 밖으로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면봉이나 귀파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웨이더 피부가 상처가 나게 되면 웨이더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면 귀지가 더 많이 끼게 되나요? 이어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귀지가 반드시 더 많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커널형 같은 경우 귀 속 깊이 위치하기 때문에 습도를 올리고 또 귀지의 배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그 생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귀지가 습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지의 생성은 어떻게 보면 체질에 많이 좌우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 귀가 환기가 되지 않아서 습도가 올라가고 귀지가 더 묽고 끈적끈적해서 배출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두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봉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면봉 말고 이제 얇은 철로 된 어떤 그런 귀이개는 괜찮은지 또 하루에 그래도 귀 청소를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쇠로 된 귀파개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쇠로 된 귀파개는 귀 피부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과 부딪히거나 해서 고막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지가 많아서 불편하거나 간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매일 사용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가끔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면 이제 귀 청소 여행 상품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치료의 위험성은 없을까요? 동남아 여행에서 귀 마사지 또 귀 파개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위생 상태를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노상에서 하는 그런 동남아의 서비스들 경우에 이전 사람이 사용했던 거를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뒷사람에게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미생물 감염으로 인한 웨이더염의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또 귀지를 제거한다고 해서 귀에 어떤 촌농을 집어넣거나 이물질들을 넣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절로 제거가 되지 않고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제거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귀지로 인해서 귓구멍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 귀가 답답하고 청력이 나빠질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 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또 머리를 움직일 때 귀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귀에 통증이나 이명 등 관련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질적으로 귀지가 굉장히 습한 물귀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비인후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